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1년 3월 5일 금요일이네요. 오늘 새벽에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월스트리트저널 포럼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지금 금리 추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장의 기대는 크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발언한 주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국채금리 급등이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내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랬고, 이게 지금 그동안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경제 전망 개선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연준 지도부가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 이거하고는 뉘앙스가 다소 차이가 난다는 그 분석이고요. 파월 의장은 그렇지만 현재 금융 여건은 완화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한 그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파월이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1.5%를 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지금 파월 얘기에 대해서 별로 약발이 없다는 게 시장에서 입증이 된 겁니다. 파월은 좀 억울하다고 그럴지 모르지만요, 이서부화에 보면 양치기 소년하고 늑대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냐는 그런 비유도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요,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최근에 이렇게 오르는 게 연준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가속기에 발을 계속 밟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인플레가 이렇게 좀 심상치가 않은 상황에서 어쩌면 연준이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점, 이걸 시장이 이게 그럴 수도 모르겠다는 걱정을 하기 시작한 그런 모습이다는 식의 분석을 했습니다. 유로 달러 선물 시장 최근 추이도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유로 달러 선물 시장은 그동안에는 연준이 기준금리 지금 이제 0에서 0.25% 대역인데요. 이거를 2025년까지 1.5 내지 1.75%로 올릴 거로 그런 이제 추세가 반영이 됐었는데, 이렇게 지금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는 상황에서 그때까지 예상보다 한 0.5%포인트 더 올라갈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 조금씩 이 유로 달러 선물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5년 인플레 기대치, 이것도 지금 이달 들어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상승 속도가. 그래서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연준이 인플레 추이를 자꾸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이거 관련해서 이런 추이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종목마다 다르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저널은 그러면서 금리 상승 추이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종목마다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 대기업을 포함한 성장 종목은 경기에는 덜 민감하지만 채권 금리 추이에는 매우 민감하다. 반면에 경기 순환주는 경기 추이에는 매우 민감하지만 국채 금리 추이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성장주도 그렇고 경기 순환주도 그렇고 이런 여기에 대한 민감도가 예전보다는 훨씬 높아졌다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이 나오기 전에 연준 지도부도요, 이런 조금 톤이 달라지는 듯한 그런 시사를 좀 했습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라엘 브레니어드 연준 이사, 이 사람이 지금의 완화 기조를 서둘러 걷어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채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지난주 국채 수익률 급등하고 그 속도에 눈길이 쏠렸다는 표현도 했고요. 그래서 무질서한 상황이 되면 곤란하다 하는 표현도 넣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장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고용하고 인플레 목표를 넘어서기 위해서 연준이 당분간 완화적일 거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2% 인플레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자면 시간이 걸린다. 여기 이제 지속적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파월이 지금의 인플레가 이렇게 좀 치받는 게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거를 조금 좀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는요, 그 월가는 지금 아무래도 인플레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상황인데 이른바 인플레 삼총사가 꿈틀꿈틀하는 점을 월가가 좀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탐욕하고 공포의 경계에 왔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또 외환 시장도 조금씩 채권 시장에 동조하는 모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월가 주요 관심사의 하나가 인플레 기대 심리 추이인데요. 10년물 고정금리에서 물가연동체 금리를 차감한 값이죠. 이걸 이제 이걸 손익분기 인플레이션으로 지수화했죠. BEI라고 부르죠. 그런데 최근에 이 BEI가 연준 목표치인 2%를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그래서 이제 월가가 연준을 자꾸 좀 고개를 삐딱 이제 갸우뚱하면서 보기 시작한 것도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전문가 얘기는 지금의 상황이 그 통상적으로 보면은 물가 상승의 세 박자가 모두 맞춰진 상태라는 그 분석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BEI가 연준 목표치를 웃돌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인플레 압박 요소가 이제 비용 인상인데 이 압박도 거세졌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의 기름값이 최근 눈에 띄게 뛴 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리, 이건 이제 닥터 코퍼라고 또 이제 애칭이 있죠. 이제 워낙 그 경기 그 회복세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뜻에서 이제 그렇게 애칭이 붙은 건데요. 구리값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만 월간 기준으로 해서 15% 정도 뛰었습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 요소가 이제 이른바 수요 견인 인플레 압박인데요. 이것도 본격화될 거라는 관측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가계 소비 여력을 이제 반영하는 게 저축률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돈이 엄청나게 풀린 상태에서 저축률이 역대급으로 치솟아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른바 비자발적인 저축인 셈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인의 개인 저축률이 2019년에 7.5%였는데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25% 이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공화당하고 막판 기싸움하고 있죠. 그 1조 9천억 달러 재정 부양책 이 영향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 얘기는 월가가 어느덧 탐욕하고 공포의 경계선에 들어갔다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월가가 이렇게 지금 신경을 쓰면서도 막상 투자자들이 금리 급등에 대한 준비는 안 돼 있다는 그런 경고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는요, 원자재가 이제 구조적인 강세장에 들어갔다는 그런 경고도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연준이 공신 거꾸로 짚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이제 월가에서 모락모락 피어나기 시작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작 투자자들은 아직도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스매드 캐피탈의 콜 스매드 대표가 분석을 했는데요. 기업이 경기 회복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은 회복에 따른 인플레 압력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시장이 균형감을 갖고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는 승리를 했는데 증시가 패배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스매드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2018년 말 3%를 웃돌았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면은 경제가 잠재 수준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증시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내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투자자가 여기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증시 밸류가 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회복세가 채권 금리를 더 끌어올리면 증시가 취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 2, 3년은 투자자들이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할 거다는 걱정도 덧붙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제프리 큐리 전략가가 이끄는 리서치 보고서를 지난 2일에 공개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원자재 시장에서 구조적 강세장이 시작됐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원유 가격, 지금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 원유 유가 기름값이 한 5%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원유 가격에서도 물가 압력이 완연히 나타나고 있다는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수요 증가하고 달러 약세 그리고 물가 상승하고 핵심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월가가 좀 헷갈리는 상황인데 이제 과연 그러면 그 금리 그 상승의 마지노선은 어딘가? 그다음에 이제 이거 관련해서 그럼 시장에 충격을 주는 그 고점은 어딜까?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은행장, 이 사람 상당히 비중이 있죠. 근데 다분히 비관적인 그 견해를 내놨습니다. CNN 비즈니스하고 이제 지난 3일에 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얘기 나오기 전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그 테이퍼 텐트럼, 그 시장의 그 분노 발작이 이제 막 시작된 단계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준은 경기 과열을 원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데는 성공할 거다. 이런 그 전망도 했고요. 그래서 주식이 앞으로 몇 달 또는 몇 년을 채권하고 수익률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물 그 수익률이 지난주 1.6%대까지 갔었던 걸 상기시키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과거에 3%, 4% 혹은 그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런 그 상황이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더들리는 그러면서 오랫동안 그 매우 낮은 국채 금리가 증시를 지지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10년물 금리가 3%, 4%까지 치솟으면 증시에 큰 조정이 불가피할 거다. 그러면서 분명한 점은 이런 낮은 국채 금리가 마냥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허큘리스 인베스트먼트의 그 제임스 맥도날드 투자 책임자도 비슷한 분석을 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이탈할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당분간 출혈이 불가피할 거다. 그리고 이제 특히 고평가된 성장주, 역풍이 거셀 거다. 왜냐하면 현재 성장 기대감에 비해서 국채 금리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10년물 금리가 지금보다 한 1.1%포인트 더 뛸 거다. 그러니까 2.5%를 내다봤습니다. 그럴 경우에 S&P 지수가 한 20%, 나스닥은 25%가량 주저앉을 걸로 관측을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가파르게 뛰었던 그 기술주하고 소형주가 하락장을 주도할 걸로 보인다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파월 그 발언 있고 나서 AP통신이 이제 그걸 쭉 시장 반응을 좀 체크를 하면서요 했는데 이제 거기 이제 AP 분석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아직은 그 낙관장이 대세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JP 모건, 골드만삭스도 그런 식의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금리가 다시 오르고는 있지만 아직은 빠질 때가 아니라는 그런 지적을 한 겁니다. JP 모건은 그 지난 1일자 분석인데요. 앞으로 국채금리가 더 높이 움직이겠지만 주식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신호다 하면서 하락을 매수 기회로 계속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 기조에서 뚜렷한 가치 로테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그 마켓워치도 오늘 새벽에 비슷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그동안에 기술주 쪽에 기술주가 이제 상승을 주도를 했는데 기술주 로테이션 상황이지 증시 자체가 주저하는 거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을 마켓워치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JP모건은 연준이 올 연말 전에는 현재 월 한 1,200억 달러 정도 규모로 유지하고 있는 자산 매입을 축소하기 시작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도 덧붙였고요. 골드만삭스도 지난 1일자 보고서인데요.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뛰지만 증시를 아직은 위협한 수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할 필요는 없다고 충고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코스틴 미국 주식 전략 대표가 보고서를 썼는데요. 투자자들이 나한테 금리 상승이 위험한 수준이냐고 자꾸 묻는데 지금 내 대답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 금리가 2.1% 정도로 오르기 전까지는 주식에 큰 심각한 위협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진단도 했고요. 다만 종목별로는 차이가 있을 거라 하면서 경기 순환주는 양호하다. 그리고 특히 에너지하고 산업주는 금리 상승에 더 유리한 부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망 기술주에 대한 그 투자 그리고 금리가 더 오르고 현재 나타나는 그 로테이션이 이어지는 그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충고를 했습니다. 이번 주 지금 그 상황을 이렇게 좀 크게 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월이 계속 걱정 말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톤이 달라진 거. 그래서 시장은 당신 못 믿겠어. 그런 그 경향이 좀 더 뚜렷이 나타나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도 아까 그 AP통신 분석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대세는 여전히 월가 대세는 여전히 낙관론이라는 쪽.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 지금 기술주 로테이션 이제 증시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그런 지적이 아직은 목소리가 큰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걱정을 하면서도 정작 준비는 안 돼 있다는 그런 경고가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파월은 자꾸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하는데 글쎄 그럴까 하는 의구심도 커지고요. 오늘 그 파월 발언에 대한 그 양측의 소년과 늑대 우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는데 그게 참 묘한 뉘앙스를 줍니다. 감사합니다.